네,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생생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인생톡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창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뉴스토마토 끝장뉴스 동접자가 거의 10,000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래요? 정치 분야 유튜브에서는 1위라고 합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네, 그럼 좀 더 네. 충실하게 말씀을 잘 드려야 원래 될 것 잘 같습니다. 해주시니까 네, 다양한 주제들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첫 번째 새 정부 지원해 개혁 견인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대표님께서 민주당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선거 운동에 함께하셨었죠. 네, 중앙 선대위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하고 주요한 불평등 타파위원회를 전담해서 했습니다. 네,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소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지난 윤석열 정권 3년의 그 암울함 여기에다가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에 그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이 단계를 끊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굉장히 절박한 마음이었고요. 선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란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기쁨은 일순간이고 좀 담담하고 좀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는 그런 시간으로 좀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유튜브 이제 그 영상 쇼츠가 잠시 나갔었는데 굉장히 절박하고 간절한 그 표정과 어조로 네. 사회 대개혁이 필요하다. 사회적 과제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에서 내란 청산과 미래를 꼽으셨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이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의 무게를 두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듯이 현실의 어려움이 이제 내란 전국이 계속 이어지면서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란을 완벽하게 종식시키기 위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동안 무너졌던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시키고 그동안 누적되어 왔는데 여러 가지 특권과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진행되지 못했던 개혁 과제들을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해야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국민주권 시대로 진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을 믿고 그 길을 어렵지만 뚜벅뚜벅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많이 담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공동선대위 당시에 불평등 타파위원회를 만드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 당의 입장으로 지금은 돌아왔고 야당이 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에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계신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하실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뭐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전제로 하되 그러면 진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저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여전히 모든 국민들을 공통으로 이렇게 중시한다고 했지만 역시 방점은 좀 소수의 기득권과 특권 세력들이 설계해 놓은 그런 운영 시스템 안에서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는 부강해지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불평등, 자산이나 소득, 그다음에 서울과 지역 그리고 다양한 어떤 부모님 세대와 뒤의 세대 이런 불평등은 심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모순점을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한 자산, 소득, 교육, 뭐 의료, 그다음에 지역, 세대, 성별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좀 들여다보고 한국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게 이번 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다. 그래야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꿈꿀 수 있고 당면한 현실적인 어떤 위기 상황도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소득, 교육 등등의 이런 불평등, 그러니까 양극화 그렇죠. 해소를 양극화 위한 해소가 여러 가지 매우 중요하다고 정책이 생각합니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외에도 이제 새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라든지 네네.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다가가실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동안 이제 22대 국회가 들어선 다음부터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큰 보폭의 움직임이 있었고
내란 세력과의 대응 구조가 있었지만 나머지 야 사당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정책과 법안 심사에서 함께했습니다. 그런 기조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거부권이 진행되면서 막혔던 개혁적인 입법들 플러스 이제 민생 지원을 위한 지원금이나 이제 경제 정책 관련해서도 조금 더 개혁적인 경제 정책으로 가는 데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생각입니다. 네, 개혁적인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민주당이 네네. 계속해서 중도 확장 전략을 로만 갔을 때 이런 어떤 중점 과제들이 말씀하신 과제들이 뒤로 밀린다면 사회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다가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에 맞설 때는 하나의 야당으로 뭉쳐 있었지만 지금은 여야로 구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 포지션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조금 더 보폭을 이렇게 두고 움직이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어쩌면 기득권의 저항 때문에 그냥 타협의 산물로 나오는 거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면서 함께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현실적 저항 때문에 봉합되거나 타협의 산물로서 국민 전체에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그 기득권과 싸움으로써 그런 흔들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이제 개혁 야당 진보 야당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신뢰를 깨트리지 않는다면은 저희들은 끝까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진보와의 개혁이 필요한 어떤 정책과 법안 과제에 대해서는 협력을 할 생각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용기를 가지고 이번에는 좀 중도 확장이라는 이 모호한 개념 때문에 개혁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과도 개혁 일선에서 어느 정도 협력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네네. 그런 바람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주제 두 번째 노란 봉투법 국회 문턱 넘을까입니다. 법안 관련한 여러 가지 민생과 개혁 관련한 법안 관련한 이야기인데 뭐 상법, 양곡관리법, 노란 봉투법까지 여러 가지 법안들이 사실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는 좀 이 법안이 통과되고 다시 재발의되고 이런 수순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후보 시절에도 국민들한테 그러한 약속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거부권 때문에 막혔던 개혁 법안뿐만 아니라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그래서 상정되지 못했던 개혁 법안들이 꽤 되는데 그 중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상법 개정은 네. 훨씬 빠르게 진행해서 대한민국의 주가 시장을 안정화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처럼 그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진행됐던 것은 정확하게 엄벌주의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주가 시장과 금융 시장을 안정화하겠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은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양곡관리법이나 노란봉투법도 지금 이제 준비돼서 엊그제 이야기를 하고 진행했던 내란 특검법과 여러 특검법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민생 법안으로서 이런 것들이 처리될 거라고 저희도 예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좀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셨는데 이제 재발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잖아요. 네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양곡관리법은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의원 당시에 1호 법안으로 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법안 중에 하나인데 일단 국민의힘은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것이다 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것은 국가의 농업 정책과 그다음에 안정적인 수국 관리를 위한 당연한 국가의 정책적인 기조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시장 자유경제 위반이라고 하면은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다 시장 자유경제 위반입니다. 어떻게 기업이 위기에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재정 투입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은 당연한 미래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당연한 걸로 얘기하는데 농민과 어민들이 지금의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제도를 설계하는 것을 시장 경제의 위반이다. 이거야말로 모순적인 주장이고 그건 기득권적인 측면에서 자기들의 입장만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지지부진했었던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네네. 노란봉투법도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동 발의에도 예전에 참여를 네네. 하셨는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통과될 거라고 보세요? 예, 그 부분도 후보 시절에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게 거부권을 몇 번에 걸쳐서 당했던 겁니다. 네. 그 이제 기업 측면에서 자기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어떻게 보면 노사의 상생을 바라는 아주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법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고 두 번에 걸쳐서 거부권이 행사됐지만 이번에는 거부권 없는 가운데서 조금 더 합리적인 법안으로서 미리 발의는 되어 있고 거기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제 상정할 그런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다. 그래서 좀 더 강화되고 오히려 노사 상생에서 노동자들이 불리했던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면서 이번에 진행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강화되고 보완될 거다라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좀 그 보완될지를 예를 들어서 지금 노조법 2, 3조 이제 일명 노란봉투법에서 핵심은 원청과 하청하고의 관계에서 단체 교섭권을 주지 않음으로써 하청 재하청을 둘 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입장인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권리 행사를 못하게 막아놨던 그쵸.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원청과 대기업들이 그것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폭넓게 규정을 함으로써 원청의 책임을 조금 더 강화하고 이게 하청에서 떠넘겨 가지고 자기들의 책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을 좀 더 막는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보완이 됐고 그리고 이제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할 때 굳이 이야기하면 손배 가압류를 너무 가혹하게 해서 쟁의 자체를 막으려고 하고 쟁의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책임을 모든 걸 노동자한테 떠넘겼던 것을 노사가 같이 공동 부담, 책임에 따라서 부담하게 했던 부분에서 이번에는 조금 더 강화해서 그 책임에 대한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를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에 따라 가지고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거부권 행사됐을 때 법안보다 조금 더 강화된 법안이 이번에 상정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노란봉투법 하면 노사 간의 관계, 말씀하신 대로 원청과 하청과의 불합리한 관계들을 좀 다시 이제 합리적으로 바꾸는 맞습니다. 그런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김문수 전 대선 주자였죠. 네네. 김문수 후보는 노란봉투법이 기업 못하게 하는 악법이다. 내지는 청년들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팩트 체크 해주신다면. 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건 노란봉투법이 어떤 규정인지도 모르고 하는 얘기고 기업들이 계속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이 당연한 권리를 찾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불리하기 때문에 프레임으로서 이게 무슨 노조의 분규를 더 일으키는 법안이다 이런 식으로 악마화시켰던 것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나 전 경산위 위원장이고 노동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과거지향적이고 후퇴되어 있는 내용이고 팩트 체크도 제대로 안 됐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노측이든 사측이든 헌법적인 기본권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을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정도의 책임을 지라. 아주 상식적인 법안인데 그동안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던 것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네.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하고 청년들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오히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청년들의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별도로 논의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걸로 해야지 이런 부분을 왜 여기에 껴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냥 막 던지는 얘기라고 저는 아예 말씀드릴 수 관련도 있습니다. 없는데. 그렇죠. 네. 노사관계하고 청년들 고용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를 억지로 한다고 하면은 노사관계에서 이거 관련법들이 해고를 쉽게 만들어 가지고 노조에서 해고를 막 쉽게 하면은 그 자리가 빈자리가 나면 청년들이 좀 더 들어갈 틈이 생기지 않냐 이런 정말 위험한 논리를 들이대면은 몰라도 그건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끼워넣은 겁니다. 네. 근데 일단 재계에서는 이 노란봉투법이 소송 남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제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피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사관계에서 헌법적이고 법적으로 사측에서 위반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노동상권은 헌법의 당연한 가치인 거고 그것은 존중돼서 마땅하는데 거기에서 부당한
노동행위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요. 노동자들도 그것을 벗어나면 책임을 다 지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책임을 지게 일부러 더 만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들은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노사분규가 생기면은 그 노동자 책임을 다 떠넘길 수 있는 지금까지 잘못된 관행과 법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악용돼서 더 극단적인 대립이 있었던 겁니다. 네,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공약으로 또 선거 시절에 내놨던 노동 정책들이 있어요. 네네. 뭐 정년 연장 법제화라든지 주 4.5일제라든지 상병수당, 연차 확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기대되는 점은 어떤 것들이고 좀 더 보완되거나 강화돼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4.5일제나 정년 연장, 그다음에 상병수당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보완돼야 되고 좋은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은 게 정년 연장과 청년들의 고용 문제가 반대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의 논리를 들이대는데 오히려 정년 연장은 단계적으로 하면서 그 국민연금이나 그 정년 이후에 받는 시기가 60세와 65세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완해 주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청년 고용의 문제는 지금 일자리에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으로서 따로 보완해야지 이게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이 상치되는 걸로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조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거 외에도 사실은 노동 현장이나 우리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변화될 것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하나가 여전히 대한민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도 노동 현장만으로 이야기하면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 차별적인 문제를 해소하는데 조금 더 중점적인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차이가 없이 일한 만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 유연화를 둔 것은 안정성은 주지 못하더라도 임시로 필요할 때 쓰기 때문에 급여 수준이 더 높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오히려 그걸 악용해서 임시직을 해고도 쉽게 그다음에 비용도 적게 하려고 기업들이 지금 악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 유연화를 넓히려고 하면은 짧은 아르바이트나 단기 노동자들한테는 급여 수준을 더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규직을 쓸 때 안정성이 있으면서도 조금 더 고용의 유연화를 할 수 있는 이제 합리적인 조정이 되는데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굉장히 왜곡돼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오랫동안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이겠죠. 이재명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노동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네네.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란 종식 입법 드라이브입니다. 자, 취임 첫날 오찬에 함께 하셨죠. 오찬 네네. 자리에서 내란 종식을 위해서 협력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특검법을 비롯한 3대 특검법이 또 통과를 했고요. 이 특검법 통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가 이번 선거에 가장 국민들의 관심사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절박했던 것이 내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란 종식을 위해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막았었던 내란 관련된 특검법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이 부분은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임시회를 열어서 가장 먼저 처리한 게 그 부분이고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또 하나 했던 게 검사들이나 그 법원에서 여전히 이 사법부를 통해서 휘둘르려고 했던 것도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제 검사징계법을 함께 통과시켰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어떤 개혁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상징적으로 먼저 통과시킨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군요. 이 3대 특검법,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이 네네. 사실은 세 개 모두 이름은 다르지만 내란하고 연관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국힘은 정치 보복이다, 입법 복제다 이렇게 하면서 좀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정치 보복이 되려고 하면 없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굳이 이야기하면 먼지털이식으로 해서 다 엮어 가지고 별건으로 상대방을
제거하려고 하는 기존의 검찰들이나 국힘에서 했던 방식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번 내란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들이 검찰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지지부진 수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특검을 통해 가지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라고 돼 있고, 진상 규명을 했을 때 나왔던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겁니다. 법적으로. 네네. 그래서 이것은 정치보복과는 전혀 관련 없는 거고요. 당당하면은 아무도 두려워할 내용이 없습니다. 내란 상황에서 관여하지 않았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찜찜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내란 상황을 막아내고 그 이후에 빠르게 수사가 되는 것을 방해했던 자기들의 원죄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저희들은 정치 보복 할 생각 없습니다. 그저 죄가 있으면 책임을 지게 한다. 본인들이 항상 이야기했던, 죄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워낙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윤석열 정권 안에서 많았기 때문에 이번 내란 특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가담자들이 발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은 건진법사나 명태균 관련된 내용이 통합적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하면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김건희 통합특검법입니다. 아, 네. 네. 예전에 명태균 특검법이나 건진 특검법을 별도로 하지 않고 김건희 통합특검법에 관련된 김건희 씨에 대한 모든 의혹들을 이 안에서 다 다룰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난 정부에서 밝혀야 될 의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진짜 역대급으로 3대 특검법이 갑자기 이제 공포가 되는 상황까지 온 것도 많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진상 규명을 해야 될 의혹들이 많은데 이 내란 특검 특히 어떤 점을 우선적으로 밝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했을 때 완전히 불거진 주요 임무 종사자들 관련된 얘기만 일부에서 한 11명인가 10명 정도밖에 그랬죠. 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밝혀지지 않았던 것들이 거의 고구마 줄기처럼 쫙 퍼져 있다는 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때 가담했던 주요 임무 종사자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회피하려고 했던 정부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가장 먼저 진실을 규명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내란뿐만 아니라 외환에 그렇죠.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북을 통해 가지고 이 전쟁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가지고 이번에 내란 행위를 하는 데에 대한 어떤 배경으로서 삼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 무인기 보내고 실질적으로 포격 사격하고 헬기 띄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위기 조장을 했던 내용이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란에 대한 구체적인 진실 규명과 더불어서 외환죄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이번에 진상 규명을 특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과거 청산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맞습니다. 그렇죠, 역사적인 특검이 될 것 같은데 잘 준비해서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당권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친한계 친윤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같은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들은 지난 선거에서도 사실은 최소한 자기들이 존재할 수 있는 교두보 정도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 당권 투쟁에 좀 더 중심을 두고 움직였던 그런 기류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예상된 결과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40%를 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변화와 혁신보다는 그 다음에 지방선까지 이어가는데 본인들이 권력을 좀 당내 권력을 장악하는 싸움이 더 치열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반성과 성찰, 부끄러움도 모르는 어떤 정치 집단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사실 제1야당이고 많은 국민들이 정말 그동안 많은 피해를 봤었습니다. 네네. 좀 쇄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충고를 해주신다면. 사실은 충고는 국민들이 지난 3년 동안 너무 많이 했고, 야당들도 저희가 단순하게 정쟁을 하자거나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본
기본 가지고 움직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기본값을 다 버리고 움직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떤 조언도 그들에게는 귀에 안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국민들이 정확하게 평가하고 국민의힘이 이대로 존재해도 되는가, 오히려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이런 권력 암투가 오히려 극우와 보수, 그다음에 조금 더 민주적인 사람들로 좀 분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들이 그런 용기 있는 생각들, 반성과 성찰들이 있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딱 하나,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이렇게 국민들을 배반하면서 왔듯이 그들은 여전히 기득권과 특권을 놓지 않으면서 계속 진행될 위험성이 있다. 그럴 때 국민들이 오히려 이 변화를 새로운 정부의 희망으로서 좀 기대를 하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자기들의 위기의식을 느껴서 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지, 단순하게 국민의힘에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이 힘을 실어줌으로써 이 변화에 뒤떨어지면은 자기들이 소멸한다는 그 위기의식으로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돌아서 그들한테 변화를 촉구하는 이런 방식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네네. 알겠습니다. 정치인 생톡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정치하는 언니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